부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시켜야 하는지, 안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늘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바탕에는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든 잘 다뤄주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봅니다. 감정 소화력을 키우는 개입은 아이를 빨리 진정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워주는 태도에 가깝다고요. 아이들은 감정을 느끼는 방식도 흘려보내는 속도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말로, 어떤 아이는 몸으로, 어떤 아이는 관계를 통해 감정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숙제를 하면서도, 이동 중에도 이야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른의 눈에는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 말은 수다가 아니라 자기 조절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게 하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감정이 더 크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행동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아이가 선택한 감정 처리 방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개입은 감정을 빨리 끝내려는 개입입니다. 괜찮아. 그만해. 이 정도로 울 일 아니야. 이 말들은 아이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지만 감정의 통로를 조금씩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지금 이 감정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소화력을 키울 때 부모의 개입이 달라지는 첫 번째 지점은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 지금 이 상태에서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경험이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은 지금 아이에게 어떤 통로가 열려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의 통로를 넓히는 개입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어? 보다는 지금 좀 많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아까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나 보다. 이 정도의 말이면 아이의 감정은 말로 옮겨갈 자리를 얻게 됩니다. 몸의 통로를 넓히는 개입은 아이를 가만히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환기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물 마시기, 숨 고르기, 같이 걷기. 이건 회피가 아니라 몸을 통한 조절을 인정해주는 개입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올라왔을 때 아이를 붙잡거나 앉히는 훈육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의 개입은 훈육보다는 안전 개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태, 몸이 먼저 반응하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순간이라면 부모가 아이를 붙잡거나 앉히는 선택은 조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개입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붙잡느냐 마느냐보다 아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해. 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치지 않게 내가 옆에 있을게. 이렇게 전달될 때 그 접촉은 통제가 아니라 보호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의 흥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멈춤을 강요하면 그 경험은 통로를 닫는 기억으로 남기 쉽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한 번 지나가고 숨이 돌아오고 움직임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의 가만히 앉기는 다음 통로로 옮겨가기 위한 안정의 자리가 됩니다. 관계의 통로를 넓히는 개입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말을 시키지 않아도 해결을 제시하지 않아도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아이의 감정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통로는 반복된 경험으로
넓어집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관계가 깨지지 않았던 경험, 조금 시간이 지나 다시 연결되었던 기억, 그 누적이 아이의 감정 소화력을 키웁니다. 감정 소화력을 키운다는 건 아이를 더 참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 괜찮았던 기억을 하나씩 쌓아주는 일입니다. 그 기억이 쌓일수록 아이의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